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윗선이 있다며 특검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2차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통령을 무력 체포한 이번 사태,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57년 아역배우로 데뷔해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한 부인은 그동안 국민 배우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정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3박 4일 국빈 방문에 위해 어제 오후 중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11월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민생과 평화 부문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견 접근을 이뤄가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날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해제 논의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경제와 산업, 기후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 서명식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진행됩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방중에 동행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양국의 민간 교류 활성화도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배우 안성기가 오늘 오전 9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안성기는 지난달 30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고인의 연기는 언제나 사람과 삶을 향해 있었다며 그가 진정한 국민 배우였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5살이던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했습니다. 1959년에는 영화 10대의 반항에 출연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소년특별 연기상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엔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덕배 역을 맡아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영화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실미도 등 140편 넘게 출연했습니다. 암투병 기간에도 영화 한산, 용의 출연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고인은 국내 3대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모두 받아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이들 영화제에서 받은 상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2013년에는 대중문화 발전을 이끈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30년간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봉사를 이어와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9일 새벽입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며 배우 이정재, 정우성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4,400선을 넘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7% 넘게 오른 4,38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중 4,4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후 4,400선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0.3% 정도 오른 948포인트로 개장한 뒤 장중 95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950포인트를 넘은 건 2023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리 의혹으로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전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시민단체가 오늘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 전 동작구 의원 2명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 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됐는데 김 실장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시민단체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실장이 탄원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김병기 의원의 업무 방해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구의원 금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 자신과 가족 관련 사건 10여 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정부 여당 핵심 인사로 꼽힌 국민의힘 의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뿐 아니라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4시부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사건 고발인인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을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신천지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를 왜 빼죠?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자꾸 빼자고 그러니까 저는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를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묵인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묵인 의혹에 송구하다면서도 탈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인 구의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증을 왜 청와대가 하지 않고 국민이 해야 합니까? 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당내 언급을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음란물 게시 사이트 85% 이상이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앞두고 대비 실태를 점검한 건데 신뢰성 확보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부산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배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구 의원만 10여 명,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락처와 신상 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이 같은 음란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접속 차단을 요구한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속 차단 시스템에 등재됐지만 대부분 해외 임시 저장 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도 법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과가 단순 참고인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공공인공지능 서비스는 학습 데이터가 부실해 탐지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능형 CCTV는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인해 탐지 정확도가 12에서 5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활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의 보안 대책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는 딥페이크 차단 목록 송수신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각각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인데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춘 것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의 마두로 축출 사태 직후 단행된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조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북방향으로 약 9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일에 맞춰 이뤄졌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일종의 엄포성 경고용으로서 한중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견제구와 함께 한중 모두에게 비핵화 불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의 마두로 축출 직후 단행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던졌을 가능성도 읽힙니다. 북한 외무성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면서 미국의 불량배적인 본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맡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맡고 있다면서 막 취임한 인물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칭한 건데 로드리게스가 대외 메시지와는 달리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Don't ask me who's in charge because I'll give you an answer and it'll be very controversial.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we're in charge.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납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고 메시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제대로 처신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strike if we needed. We're totally prepared. But that's off the We're still table. prepared. That's off the table now. No, it's not.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 특히 베네수엘라 정국과 관련해선 선거를 치르기보단 먼저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미국 석유 회사들이 진출해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풍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live,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 Western Hemisphere to be a base of operation for adversaries, competitors, and rivals of the United State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군사작전 타깃으로 쿠바와 콜롬비아를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미군의 기습작전으로 체포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으로 압송돼 수감됐습니다. 수감 전 찍힌 영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좋은 밤이라고 말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시각 5일 정오 뉴욕 법원에 출석합니다. 석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으로 이동한 마두로 부부는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집으로 가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좋은 밤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동부 시각 기준 새벽 3시 반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겐 긴 하루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에 기소됐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영부인과 아들, 또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과 연계돼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에 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마약 테러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소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그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신들은 마두로가 현지 시각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첫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누군가 송전선에 불을 내 정전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도심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도 신호등도 모두 꺼졌고 비상발전기가 만든 불빛이 유일하게 거리를 비춥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독일 수도 베를린 남서부 지역 4만 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점 2,200곳도 이틀째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 난방까지 중단.